안녕하세요. 조선의 만학도 곽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수능 교과목별 공부법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국어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5가지를 정리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5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이론 먼저 할 거냐, 기출을 먼저 볼 것이냐, 두 번째로는 엄매냐, 화작이냐, 선택 과목 선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했던 마르고 닳도록을 왜 추천하는지, 특히 이제 기출을 반복시키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히나 뭐 기출 자꾸 보면 다 외워지던데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답변 드리려고 하고요. 핵심 영역별로 문학, 시간 줄이기,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왜 요약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론 먼저냐 기출 먼저냐인데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데 기출에 모르는 문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용어나.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EBS 윤혜정 선생님 거 수업을 들었는데 이걸 하고 그 다음부터 기출을 푸니까 그 선지나 이런 것들이 눈에 익었고, 그래서 사실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이론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섞여 있더라.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해설집을 이제 나중에 읽다 보니까 기출문제 안에 있는 이론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꼭 굳이 체계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 수능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론 체계라는 게 어떻게 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조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론부터 시작은 했으나 이론이 잘 녹아진 그러한 기출문제집만 3개월 정도만 꾹 참고 공부하면 충분한 이론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론을 별도로 시간을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엄매냐 화작이냐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게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전문가처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왜 엄매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화작은 읽어야 되는 글자 수가 많아서 제가 좀 실수가 잦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어떻게든 이걸 만점 맞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빨리 읽는 거에 또 약해서, 근데 엄매가 아무래도 시간 절약이 좀 더 됩니다. 근데 이제 엄매의 단점은 약간 기본적인 이론은 좀 완벽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더라도 그게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야 문제를 풀기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아니면 암기량, 뒤에 이제 제가 암기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 저는 암기는 해볼만 했어요. 나는 암기 할만해. 근데 계속 그 글밥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네. 그래서 저는 엄매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표점이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조금 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몰려있는 쪽이 표점을 좀 더 유리하게 받습니다. 아무래도 엄매가 좀 더 이렇게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표점에서도 약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좀 알고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4가지를 외웠는데요. 하나는 음운 변동이고요. 이 빈칸에다가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매일매일 한 번 이상을 외워서 적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미 활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접사와 어미의 모양, 그 다음에 조사의 모양. 이 2개는 현대의 조사와 중세의 접사, 어미, 조사에 대해서 둘 다를 다 외웠어요. 2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한동안 좀 유행이었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 4가지를 직접적으로 절대 내지 않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섞여져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번 수능에 합성어 파생어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나 구조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는 왜 중요하냐면, 가령 파생정리사라는 게 있어요. 이 파생정리사를 외워두면 이 파생정리사가 들어간 파생어는 딱 보자마자 파생어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초가 되는 이 정도는 조금 외우시긴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책을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마르고 닳도록을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책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앞부분에 한 2,000원인가 되게 싸게 파시는 책이 있어요. 그 이겨놓고 싸우는 법하고 지문 읽는 법 있는데, 이거는 국어 공부를 접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핵심적인 이론들 좀 정리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우선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추천을 드리고요. 마르고달토록의 저는 문제 접근 방법이 너무나 좋았던 게, 첫 번째는 평가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학 능력이잖아요.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학습을, 공부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 국어 영역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국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시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소설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경제학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어 문제는 한국어로 된 것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저는 그거를 납득을 했어요. 이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왜 그렇게 냈구나. 배경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선지나 거기에 있는 문장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읽어서 어떻게 잘 이해시키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는 답만을 아니라 선지도 연습을 시켜요. 특히 증거를 찾아서, 소설이면 소설 내용 중에 어느 부분,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 안에서요. 비문학이면 비문학 안에서도 특정 어느 문장에 의해서 이 선지는 맞다 틀리다, 이거를 명확하게 찾는 연습을 시켜요. 저도 처음에 국어가 마닷을 하기 전후로 점수가 확 바뀌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거를 찾는 연습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그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좀 점수가 왔다 갔다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하다 보면 답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두세 번 고민하지 않고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맞는 것에서 틀린 것으로 나온 선지는 나중에 틀린 것을 찾으시오 해서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선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들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좋은 점이,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그 문제 안에서 설명을 해줘요. 내가 이론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일일이 찾기 어렵잖아요.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체화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출을 여러 번 풀다 보니 답이 외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저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이 증거 찾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정말로 3회독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 답이 안 외워져요. 그냥 다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다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 답 자체가 그것이다라는 거는 정보가 생각으로 많이 안 남더라고요. 답이 외워졌다? 오히려 저는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다. 해설지를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 나온 1번, 2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현대시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것인데요. 이 해답지를 보면 정보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품에서 이렇게 주로 내용 설명도 되는데, 답이 1번이 4번이다 라고 하면 그게 왜 답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번, 5번이 왜 틀린지, 그거를 일일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1번 문제를 풀면 있어서 대화란, 독백이란 무엇이고, 이론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만약 어디선가 대화가 나오면 이것은 대화의 형식이며 대화의 방식이며 대화적 구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철의 손미인곡은 이건 대화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대화의 형식이나 대화는 방식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 라는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해답지 안에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정답과 오답에 대한 증거 제시,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국어의 이론, 이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만 꼼꼼히 읽어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겠죠. 이걸 2회독, 3회독 한다면 체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어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은 이 꼼꼼한 해설지를 어떻게 잘 읽어보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을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0년도의 국어 성적입니다. 자, 잘 나올 때는 99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94고요. 특히나 6평, 9평 같이 아니면 수능 같이 평가원 문제에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신유형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을 2021년도 그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딱 2달 공부했거든요. 그랬더니 3평부터 점수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 그 가장 다이나믹한 차이는 그 증거 찾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확신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느냐 없느냐, 체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차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적은 절대로 학습량에 정비례하지 않거든요. 제가 일주일 공부했다? 그럼 일주일치만큼 제가 성적이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믿고 꾸준히, 대신 매일매일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완벽하게 외우겠다 막 이를 악물고 좀 공부를 한 2달 이상, 한 3달 정도만 이 악물고 하신다면 정말 확실하게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